김성환의 시사야. 맛있고 멋있는 우리 술을 찾아 떠나는 불금의 교양학 시간입니다. 주류문화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명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욱입니다. 금요일 밤쯤 되면 요즘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어울리지는 못하지만 집에서 뭐 소소하게 가족들하고 부부 사이에서도 술 한잔 하시는 분들 꽤 있을 텐데요. 이 코로나19로 이제 밤문화, 술문화도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고 저는 근데 제일 걱정되는 건 역시 뭐 전 국민이 모두 힘드시겠지만 특히 요식업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 요식업자분들 그리고 주점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뭐 작게나마 좀 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좀 담아서 뭐 술을 판매하는 주점, 술집의 역사를 한번 2, 3주에 걸쳐서 한번 진행 한번 해볼까 합니다. 주점, 술집의 역사. 이것도 역사가 있을까? 역사가 있죠. 어떤 역사가 있을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술집이라는 게 처음 생긴 그 연연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일단 뭐 인류가 최초로 술 빚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들은 뭐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한 8,000년 전부터 시작을 하는데 술집, 술을 판매하는 곳이나 술을 전달하는 곳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은 기원전 18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이제 바빌로니아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기록이 남아있다는 게 정말 신기한데요. 네, 그쵸. 그 기록이 어디 남아 있냐면은 태블릿에 남아 있습니다. 태블릿요? 태블릿. 함무라비 법전이 쓰여진 돌판 같은 걸 태블릿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군요. 그 태블릿에 술집에 대한 역사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기록이 또 남아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 최초 술집에서는 어떤 술을 팔았습니까? 네, 기록상으로 일단 맥주가 됩니다. 맥주가 되고 흥미로운 게 중요하게 써져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외상값을 잘 받아라. 함무라비 법전이니까.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외상값 안 주면은 뭐 퇴형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거짓말을 한 거니까요. 그래서 당시 이제 화폐에 대한 기준이 곡식이었는데 뭐 30리터 이상의 맥주를 팔았으면 그 이상으로 외상값을 받아라라는 내용이 있고요. 다만 이제 그 함무라비 법전이 굉장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되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형벌도 되게 무서웠는데 만약에 그 술을 판매하는 판매원이 맥주의 양을 속여서 팔았다면은 그를 물속에 던져버리고 혹시 종교인이 아닌 척하고 술집에 와서 술을 먹거든 화형에 처해지는. 뭐 그렇게까지? 그러니까요. 그렇게까지 심하게 처벌할 것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그때는 그게 굉장히 엄했던 모양이군요. 무서웠어요. 이 곡식이라고 하는 걸 술을 담그기 때문에. 그만큼 곡식이 귀한 때이기도 했었을 맞습니다. 것 그러니까 같아요. 곡식이 완벽히 화폐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때는 이게 어떤 분위기에서 어떻게 맥주를 마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때는요. 기본적으로 잔이 그렇게 많이 없다 보니까 큰 항아리에 넣어놓고 같이 마셨어요. 어떻게 해요? 다 입을 대고요? 아니죠.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긴 빨대를 이용해서. 빨대요? 그러니까 대나무 같은 거를 이용해서 꼽아놓고 쪽쪽쪽 빨아 마셨던 거죠. 아니 그러면 입에 힘이 센 사람은 더 많이 마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조금 마시고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런 또 불공평한 점이 똑같이 있네요. 돈 내고 가가지고 얼마를 마셨는지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무조건 많이 빨아들인 사람이 무조건 많이 빨아들인 사람이 이기는 거죠. 뭐랄까요? 술 마시는 장면이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이렇게 한 잔 마시러 갈까? 그런 다음에 가가지고 쭉 먹고 오고. 맞습니다. 재밌습니다. 근데 이 벌레나 동물도 혹시 술을 좋아합니까? 신기한 게 그 빨대를 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계속 그 항아리 안에 술을 넣어두면은 이 알코올이 빨리 증발되잖아요. 그래서 당분이 많이 나와요. 그 당분을 향을 맡고 벌레나 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벌레를 입안에 넣지 않기 위해서 빨대를 사용한 것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동물, 특히 원숭이를 잡을 때는 아예 이런 맥주를 쓰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 맥주를 그냥 통에 놔두면요. 예. 원숭이들이 와서 마시러 오고 그 마신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술에 취해서 그냥 흐르적 거리는 거예요. 도망을 못 가요? 도망도 못 가고. 그걸 그때 잡아버린 거죠. 네. 참새 잡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끈 매달아서 뭐 약간 비슷한 게 있어요. 이렇게 네네. 했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네네. 원숭이 잡을 때 맥주 썼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죠. 이게 향이 그만큼 매혹적인 거죠. 술에 대한 향이 동물한테 있어서도. 네. 그래서 그만큼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원숭이도 혹시 숙취 있습니까? 아, 있습니다. 원숭이도요? 네. 그 숙취가 있고 다음날 되면은 우울해진대요. 아까 원숭이들 모습을 보면은. 사람하고 똑같네요. 네. 그러면서 레몬즙을 주면 그렇게 좋아한대요. 왜요? 네. 신맛이 숙취를 많이 없애주거든요. 사람하고 정말 비슷하고 정말 똑같은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 고대사 하면은 이집트 역사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어땠습니까? 이집트에서는요. 이집트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술역사에서 피라미드를 지을 때 그 노동자들에게 그 월급으로 그러니까 월급이란 표현보다 샐러리로 맥주를 줬어요. 네.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은 샐러리로 그 맥주를 줬기 때문에 노예가 아닌 노동자다. 이렇게 얘기를 또 많이 하고요. 네. 원래 샐러리라는 건 소금이라는 말로 그렇죠. 시작된 소금 거잖아요. 플러스. 네. 실은 캐시란 말은 또 맥주에서 옵니다. 현금이란 네. 말은. 그렇기 때문에 소금하고 맥주도 같이 줬어요. 병행해서 주기도 했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는 바 문화가 따로 있었습니다. 바 문화가 있었어요? 네, 바가 있었어요. 네, 바가 있어서 거기서 직접 바로바로 마시는 문화도 있었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집트의 맥주 같은 경우에는 그 그리스에서 평가한 걸 보면은 도수가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맥주 도수가요? 네. 몇 도 정도? 그러니까 지금 보통 5도 정도 하잖아요. 예. 5도 정도 하는데 그때 당시로서 와인하고 비슷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10도 이상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 그럼 아까 뭐 화형도 하고 막 그런다는데 이집트는 어떻게 비슷한 게 있습니다. 예. 뭐냐면 과음을 해서 주정뱅이가 된 사람한테는 네. 손에 좀 무섭습니다. 예. 화상을 입게 하는 형벌이 내려지기도 하고요. 화상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런 과음을 주의하게 하는 이런 문화가 되게 컸던 거죠. 그래서 그 피라미드 벽화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과음하지 말아라. 좋지 않은 일을 입에 담게 된다. 과음하지 말아라. 자신이 하는 말이 뭔지를 모르게 된다. 과음하지 말아라. 넘어져서 다치더라도 누구도 당신을 도와주지 않는다. 과음하지 말아라. 결국 너의 술친구는 일어나서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취할 거면 집이나 가라고. 뭐 그때나 지금이나. 네. 인간과 또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바뀌지 않나요. 그런데 뭐 굳이 이 얘기를 요약하자면 네네. 술은 팔지만 네. 실수할 만큼 마시지 마라. 맞습니다. 실수는 하지 마라. 네네. 이런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절제해라. 나중에 하고. 그러니까 인류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네. 술이라는 것을 팔고 마시기는 하지만 네네. 이 절주하지 않으면 네. 취해진다. 맞습니다. 그것까진 가지 마라. 맞습니다. 이거는 거의 불문율처럼 가지고 있었군요. 뭐 4,000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당시 맥주하고 지금의 맥주는 좀 차이가 있습니까? 네, 일단은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당시 이집트 벽화를 보면요, 네. 맥주 양조장이 나오는데 그 옆에 같이 붙어 있는 게 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빵집입니다. 네. 즉 뭐냐, 빵집하고 맥주 양조장을 겸업을 했어요. 뭐냐, 당시의 맥주는 빵을 넣어야지 맥주가 됐습니다. 네. 빵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은 거기서 분해가 되면서 맥즙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맥주로 변해간 거죠. 다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은 그냥 보리를 가지고 메가로 만든 다음에 만들지만 옛날에는 다 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 맥주를 가지고 액체빵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뭐 저희 이 방송에서도 네네. 그래서 맥주가 굉장히 걸쭉했다 뭐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맥주를 보면은 지금의 맥주와 또 다른 점 뭐냐면은 지금의 맥주는 무조건 홉이 들어가 있죠. 네. 홉, 홉이 들어가 있는데 그 홉이란 것은 이제 그 꽃이에요. 꽃으로 식물성 그 꽃을 넣어서 그 저장성을 되게 좋게 한 것인데 당시엔 그 홉이 발견되지 않아서 일반 약재들을 많이 넣었어요. 그 일반 허브를 많이 넣다 보니까 살짝 뭐라고 할까 약용적인 막걸리랄까, 약용적인 기능이 있는 막걸리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이 이제 당시에 이집트의 맥주다. 홉을 방부제 역할 삼아서 넣어서 네. 지금 맥주 마시면 약간 쌉싸름한 맛이 그 홉 네. 때문에 생긴 건데 그렇죠. 옛날에는 다른 약재들을 많이 넣어서 많이 맛은 전혀 다른 맛이었을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근데 그리스 철학자가
그 이집트 술문화에 대한 얘기를 한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리스도 뭐 서양 문화의 시작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그렇죠. 아닐까요? 네. 그때 분위기는 어땠나요?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5세기쯤에 화폐가 생기면서 술집에서 직접 이제 돈을 주고 술을 사 마시는 그런 문화가 생깁니다. 네. 그러면서 주전 문화도 그렇지만 그리스가 남긴 엄청난 술 문화에 대한 언어가 남아 있잖아요. 예. 서로 와인을 마시면서 토론하는 것. 예.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심포지엄. 아,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였어요? 네. 그래서 심은 뭐냐면 함께. 네. 포는 마시는 거, 엄은 토론. 그래서 와인을 마시면서 토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심포지엄에서 나온 것이고요. 이게 심포지엄이라는 의미가 이건 줄 처음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포지엄 할 때 다들 막걸리 한 잔씩 드시고 하셔야 돼요. 토론이 됐을까? 한 잔 정도는. 근데 이제 그 재미있는 것이 이 심이라는 SYM이라는 단어가 이제 함께라는 뜻인데 네. 이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다 영어에서는 함께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대표적인 것이 같이 음악을 연주한다는 교향, 악 할 때 심포니. 같이 음악을 연주한 심포니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왜 어렸을 때 목걸이에 달려있는 동전 같은 거 반으로 쪼개가지고 네. 이거 네 거, 이거 내 거. 그렇게 많이 나오죠. 우리 우정의 증표야, 사랑의 증표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같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함께 가지고 나눴다. 그런 너와 나의 우정의 증표다, 사랑의 증표다 해서 심볼. 아, 그것도 그거였군요. 그것도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참 역사를 알면 굉장히 많은 그 분야에 있어서 지식이 해박해지는 것 같아요. 술을 알면. 술을 알면. 알겠습니다. 근데 로마 시대는 어땠습니까? 네, 로마는요. 우리가 보통 로마는 와인의 문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는 맥주 문화였어요. 와인이 아니고요? 네. 네. 언제부터 와인을 바뀌느냐? 기원전 168년부터인데요. 그때가 뭐냐면은 그리스를 점령하고 나섭니다. 그러면서 와인 문화가 퍼져요. 그래서 그리스 문화를 품으면서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은 숙박과 주점 이걸 합친 형태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쯤 될까? 주막. 아, 주막. 네, 주막 같은 형태가 나온 거죠. 네, 로마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그 주막 같은 형태 이름이 지금도 있어요. 타베르나라고. 그리스에도 있고 로마에도 있는데 타베르나라는 형태인데 거기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요리들이 좀 제공이 됩니다. 뭐 삶은 돼지고기라든지 장어, 올리브, 소시지, 그리고 어묵 이런 것들이 그 기록상에 많이 남아 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길 중간중간에 이런 주점들이 다 있었군요. 숙박지 겸해서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술도 마시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그렇군요. 근데 로마 문화, 식사 문화가 조금 좀 다르지 않나요? 다른 데하고? 좀 다르죠. 일단 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그 근대화 전까지만 해도 하루 두 끼였거든요. 아침하고 저녁이었는데 이 로마에서 제대로 된 세 끼가 나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네, 아침, 점심, 저녁.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저녁을 제일 화려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녁이 제일 화려하지 않고 점심이 제일 화려했어요. 로마 시대는요? 네. 우리는 점점자의 점심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조금만 먹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맞습니다. 건데. 예. 휴식과 같은 느낌이죠. 간식과 같은 개념이었는데 로마는 점심을 가장 화려하게 먹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먹고 나서 오후 내내 일을 해야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도 당연히 이제 육체 노동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점심이 화려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와인의 나라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네, 프랑스 역시 로마로 연결됩니다. 원래 프랑스도 그 맥주의 나라였어요. 그것도 맥주의 나라였어요. 로마가 점령하기 전까지는 왜 게르만족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그 카이사르가 이제 이 그 갈리아 지방을 정복하면서 로마 군인들한테 와인을 만들기 위한 포도나무를 심게 했고요. 재미있는 것이 이제 프랑스에 대한 그 나라의 어원인데 이 프랑스의 어원이 프랑크 아닙니까? 프랑크족이 세운 나라잖아요. 근데 이 프랑크의 어원을 찾아 들어가면 또 뭐냐면은 도끼예요. 도끼. 그러니까 프랑크족은 도끼족이었던 거죠. 그래서 프랑스는 도끼족이 세운 나라인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영어로 얘기할 때 나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할 때 중학교 때 열심히 배웠던 수거가 있었잖아요. 프랭클리 스피킹. 이게 뭐냐면은 도끼로 찍어버리듯이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뜻인 거예요. 이렇게 영어 가르쳐주면 얼마나 빨리 배울까요? 얼마나 도끼로 돌 짚고 뭐 이런 뜻인 거죠. 근데 그
현대하고 좀 네네. 비슷한 유사한 술집 네네. 이런 것들은 혹시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로마가 멸망한다면은 포도밭의 소유가 수도원이 되는데 네. 이게 프랑스가 대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18세기. 그렇죠. 예, 1789년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기득권이 다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예, 여기서 그 포도밭을 갖고 있던 수도원들이 재산을 다 뺏겨요. 그러면서 현대와 비슷한 술집이 생겨나는데 대표적인 것이 카페와 카바레입니다. 카페와 카바레. 네. 이제 카페 같은 경우는 17세기 아랍에서 베네치아 그리고 오스트리아를 거쳐서 프랑스에 오게 되는데 단순히 한국처럼 뭐 커피만 파는 건 아니었고요. 뭐 증류주 허브를 넣은 리큐르라든지 와인까지 다양하게 팔았고 왜 우리나라 그 마지막 그 황제라고 할 수 있는 고종 때도 네. 커피를 마셨는데 가베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 가베가 실은 커피에서 온 것이 아니고 이 카페. 아, 네. 카페를 가베라고 한자로 바꾼 거군요. 맞습니다. 네. 일본은 아직도 가베라고 한자를 쓰죠? 아닙니다. 일본은 가베라고 쓰는데 네. 발음은 좀 다르고요. 아, 발음은 다르고 네. 한자는 같죠. 네, 맞습니다. 네. 거기서 기원했던 거군요, 이렇게 당시에는. 그리고 이제 이 카바레 문화 같은 경우는 19세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는데 여기는 이제 그 음악과 연주와 그리고 유흥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진화했는데 이 대표적인 카바레가 니콜 키드먼 주연의 영화 물랑 루즈. 네, 보셨죠? 네. 그러면서 점점 이제 이러한 주점 문화, 술집 문화 좀 더 예술의 영역 그리고 공연의 영역으로 또 많이 좀 들어오게 되죠. 네. 이게 뭐 종횡무진인데요. 그 네. 역사 얘기부터 시작해서 어원까지 네. 정말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왠지 풍성한 지식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인데요. 다음 주는 어떤 얘기 살짝 네. 맛배기로. 오늘 일단 프랑스까지 갔으니까요. 한번 네. 상황 봐서 프랑스의 라이벌 국가, 영국의 펍의 역사, 그리고 상황 봐서 미국의 바의 역사까지 한번 달려가 볼까 합니다. 기대되는데요. 네. 자, 오늘 어떤 노래를 선곡해 오셨습니까? 네, 오늘 술집의 역사면서 프랑스의 술집으로 얘기한 카바레인데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린 그 카바레가 배경지였던 네. 니콜 키드맨 주연의 물랑 루즈 거기서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노래. OST 커맛 메이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아마 익숙한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네. 노래는 좀 이따 한번 다시 들어보기로 네. 하고요. 자, 오늘 불금의 교양학 지금까지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명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영화 물랑루즈의 OST 커맛 메이 띄워드리고요. 이번 주 순서 저는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월요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